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진화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 가지를 간단하게 본다면은, 첫 번째는 메타버스 시대.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는 이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학원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온라인 강의 듣죠. 여러분들 무슨 어떤 중요한 어떤 강의라든가 뭐 부동산 강의.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찾아갔죠. 강의.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강당.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합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상회의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됐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는 코로나가 또 급격하게 우리가 진화를 빨리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전기차 시대.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빙하기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9월달, 10월달쯤에 몇 번 올렸습니다. 소빙하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리고 올해부터 급격하게 추워질 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동산 양극화 시대.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전부터 처음 방송을 할 때, 처음 이 계정을 만들 때부터 첫 방송이 화폐가치 몰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이 버블화 될 것이다. 자산버블 시대가 될 거라고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시대 잘 아실 거예요. 가상과 현실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돼. 무슨 공부야, 메타버스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디지털 지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IT 버블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즈니스로 활용되기에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추후에 조그만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해외 직구 이런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지금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ETF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비즈니스 연결되진 않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추후 여러분들에 의해서 비즈니스로 한 단계 한 단계 발돋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처럼. 어떻게 만납니까? 이동도 안 되는데, 해외도 못 가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무엇이 생겨나야 됩니까? 이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게, 이동이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문제가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됩니까? 가상이죠, 가상. 가상에서 만나면 되잖아.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비대면이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메타버스에 저는 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비즈니스를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죠. 가상에는 땅이 없어도 됩니다. 땅이. 어차피 가상이니까. 강의 듣는데 왜 강의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들으면 됩니다. 이 다 똑같은 메타버스예요. 사실은.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점유와 점거가 된다. 점유와 점거가 돼야 되죠. 네. B라는 사람도 점유와 점거라는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이런 가상현실에서 만나갖고
쿵쿵짝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의도 하는 거고 서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현실이 되는 이런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 봐요.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지형을 바꾼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만나서 회의할 필요도 없으니까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집 안에서 다 해결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집이라는 문제가 꼭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세대가 더 강화될수록 서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이 집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내가 회의를 하는 장소가 되고 내가 강의를 받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내가 휴식을 받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내가 거주를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집이라는 이 요소들이 더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A라는 B라는 사람과의 매개체가 메타버스가 된다면은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각각 점유와 점거를 할 수 있는 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땅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기차 시대. 자, 땅의 지형이 다 바뀐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이런 택시를 볼 거예요. 저는 매일 나가면 이런 택시가 있습니다. 전기차 택시. 우리가 불과 5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이거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다 가스차였잖아요. 택시차는. 그런데 택시차가 다 이제는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는 승용차들도 저는 5년 후에는 모든 차들이 전기차로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충전을 하죠? 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지형이 다 바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전기차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광폭 주차가 있어야 됩니다. 광폭 주차. 그래서 우리가 상시 주차하는 곳에 우리가 무선 충전 이게 안 돼요. 무선 충전은 지금 자기장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을 꽂는 방식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대는 마찬가지지만 주차 대수와 그리고 광폭 주차가 얼마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지형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1년 만에 최강 한파 오늘 뉴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12월 27일. 네. 오늘 뉴스 잘 보셨겠죠, 여러분들. 네. 12월 27일 보니까 최강 한파 찍었다. 왜 찍었습니까? 제가 9월달, 10월달에 다 말씀드렸죠. 소빙학 시대. 앞으로 엄청 추워진다. 그리고 전 세계 해수면은 다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온도는 앞으로 2도 이상 떨어질 것이다.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소빙학이 13세기니까 1400년대죠. 17세기니까 1800년도. 그러니까 소빙학이란 것은 인류가 300년에서 400년 사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네, 이게 날씨도요. 여러분들 파동이에요, 파동. 날씨도 이렇게 파동입니다, 파동.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한쪽으로 영원히 올라가거나 한쪽으로 영원히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양이 꺼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인류 만물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점과 정점을 항상 오고 가는 파동, 이 웨이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웨이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인류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식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면 또 일어나야 되고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다 이겁니다. 그래서 300년, 400년 주기로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 2021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022년부터 2021년 제가 9월달 말씀드렸습니다. 10월달 그때부터는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빙하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300년에서 400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 지구 온도를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구 온난화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 흑점 활동이죠. 흑점 활동에 의해서 흑점 활동이 왕성해지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위축이 되면은 당연히 지구 온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 주기가 300년에서 400년. 그래서 올해부터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진다. 2025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밀을 한번 까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네. 자, 이거 제가 비밀인데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나사예요. 나사 여러분들 아시죠?
네, 글자 잘못 썼는데 예, 나사. 자, 나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인이 연구원으로 대한민국 최초로서 나사의 미 한국 우주국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인으로 네, 제가 연구원으로 활동하려고 한 것이 제 예전의 소원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처음으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 한국 우주국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다가 아니고 하려고 했던 것이 제 소원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미국 올해 보시니까 북극이 위에 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빙하가 생겼다고 해요. 이 말이 뭐죠? 올해 북극에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빙하가 생겼다는데 빙하가 녹아야 되잖아. 빙하가. 지구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녹아야 되는데 근데 빙하가 더 많이 생겼대요. 이게. 웃기죠? 남극에는 1983년 첫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빙하가 생겼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야지 해수면이 오르든 말든지 할 건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빙하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그리고 1983년 이후로 남극에는 가장 많은 빙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태양활동이 지금 빨간 줄이 또 있으면 세 번째 가장 태양활동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 흑점 활동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지구 온도는 낮아진다. 예,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팩트 활동 팩트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네 가지는 뭡니까? 예, 내년 민간서도 40만 7천 가구 쏟아진다고 해서 지금은 공급이 무슨 50% 는다고 하죠. 공급 늘어도 줄어도 이제는 상관없는 시대예요. 왜? 우리가 1기 신도시라고 있었고 이제 2기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들 1기 신도시 일산에 생긴다고 하니까 일산으로 다 이사 갔어요. 2기 신도시 생긴다고 하니까 뭐 광명도 있고 많죠. 네, 생긴다고 하니까 강남에 살 필요 있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노후 아파트 이거 팔고 새 아파트 가자. 2기 신도시로 다 갔어요. 근데 이제는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생겨도 강남에서 탈출을 안 합니다. 왜?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이제는 공급 물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공급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세종이고 두 번째 대구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아파트는 다 올라도 세종은 혼자 떨어질 것이다. 탈출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순위가 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종과 대구는 한정입지가 없습니다. 한정입지가. 희소입지가 없어요. 그 희소입지와 한정입지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물입니다. 물. 조망. 물을 바라봐야 돼요. 물. 그렇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나오는 곳,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 곳이 풍수상으로는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지 가장 비싼 집값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물을 바라보는 것은 한정입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이 안 나와요. 공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6만 가구 만든다, 40만 가구 만든다. 이거 의미가 없죠. 토지 수용이 안 됐으니까 땅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냥 분양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 청약. 네. 그래서 이거는 신빙성이 없고 앞으로 아무리 많은 공급이 쏟아져도 무엇이 된다는 얘기죠?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총 4가지를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시대는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근간에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비대면입니다. 그 비대면을 만든 것이 코로나 시대였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소빙하기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추워진다고 그랬죠. 앞으로 300년에서 400년 동안 이 소빙하기 시대에 의해서 아파트의 지형이 또 바뀌게 됩니다. 네, 아파트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난방. 그래서 겨울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특화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 전기차, 소빙하기 이 모든 것을 따라서 거기다 입지에 따라서 조망권에 따라서 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